안녕하세요. 14주차 수업을 시작하도록 할게요. 14주라는 것은 이제 종강을 의미하죠. 이제 오늘 종강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제 오늘 종강하고 다음 주에 기말고사 보고 이제 한 학기를 마무리 짓게 돼요. 그럼 이제 오늘 공부할 주제를 보시면요. 제일 처음 이제 노사 갈등 이론에 대해서 공부하게 되는데 노사 갈등의 개념과 유형에 대해서 공부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갈등의 요인, 그다음에 세 번째 갈등 해소 기법이랑 방안, 그 다음에 네 번째 노사 갈등 문제와 그 해결 방안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할게요. 제일 처음에 이제 갈등의 개념과 유형이 나와요. 그래서 프린터 보세요. 프린터 보시면 이제 제일 처음에 나오는 것이 갈등의 기본 개념이 되겠죠. 갈등의 기본 개념, 그래서 갈등에 대한 개념이 나오고 있죠. 개념 보시면 개인이나 집단이 함께 일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것, 이것을 갈등이라고 하는 거죠. 개인이나 집단이 일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을 겪는 것, 이것을 갈등이라고 해요. 그래서 정상적인 활동이 방해되거나 파괴되는 상태, 이것을 갈등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 이제 노사 갈등, 노사 갈등은요,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욕구적 차이가 발생하는 거죠. 욕구적 차이. 그래서 욕구적 차이에다가 체크해 두세요. 그러면 노사 갈등,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갈등인데 고용 조건이라든지 그 다음에 근로 조건, 그 다음에 노동 환경 조건의 불만, 이러한 것들이겠죠. 이러한 것들로 인해서 노사 갈등이 발생한다. 그럼 이러한 갈등을 줄이기 위해서는 협상을 한다든지, 그 다음에 변경을 한다든지, 그 다음에 유지한다던가 개선을 해야 되겠죠. 그럼 이제 노사 갈등, 두 학자가 노사 갈등에 대한 개념을 정리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다렌도르프라는 학자가 있죠. 다렌도르프 학자는요, 사회 세력의 충돌 내지는 경쟁, 그리고 분쟁, 그리고 긴장까지 포함한 개념을 의미한다 라고 보는 거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슈미트와 코카녀 학자가 나오죠. 이것은 조직 내 의사결정 단위 간의 작업 수행 노력에 대한 실제적인 방해 행위, 이것을 노사 갈등이라고 정의 내린 거죠. 그래서 다렌도르프와 슈미트와 코가는 이렇게 갈등에 대해서 정의 내리겠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노사 갈등이죠. 노사 갈등의 욕구적 차이에다가 아까 체크했었죠. 그러면 이제 욕구적 차이에는 5가지 차이가 있겠죠. 5가지 차이가 있는데, 두 번째, 노사 갈등의 특성에 굵은 글씨가 있죠. 굵은 글씨 보시면 개인적 차이가 있겠죠. 개인적 차이, 욕구적 차이에는 개인적 차이라든지, 그 다음에 목표 차이, 그 다음에 조직 기능상의 차이, 그 다음에 욕구의 차이, 그 다음에 책임 역할의 차이, 이런 걸로 인해서 갈등이 발생할 수가 있겠죠. 그럼 이제 노사 갈등의 특성을 보세요. 노사 갈등의 특성은 4가지로 분류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갈등은 노사 간에 발생하는 현상이라고 정의되고 있죠. 그래서 이러한 갈등은 노사 간의 욕구적 차이에서 발생한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갈등의 원인이 나오죠. 갈등의 원인은요, 임금 심리나 노동 행동 또는 두 측면에서 모두 나타날 수 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서로 연관된 일련의 책임 역할의 차이에서 발생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갈등이 발생한 때에는 반드시 그 원인과 조건이 수반된다. 그래서 이제 노사 갈등의 특성을 굵은 것이 이제 체크하고 있죠. 그래서 개인적 차이라든지 목표 차이, 조직 가능성의 차이, 욕구의 차이, 책임 역할 차이에서 오는 근로자의 불만족이라든지 조직의 커뮤니케이션, 의사소통 부재로 나타나는 의사결정의 파괴로서 갈등이 발생한다. 그래서 노사 갈등의 특성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노사 갈등은 5가지 욕구적 차이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죠. 그럼 이제 갈등의 유형이겠죠. 갈등의 유형을 보시면요, 갈등의 유형은 다음과 같이 분류하겠죠. 제일 처음에 보시면 행동의 주체라든지, 그 다음에 갈등의 진행 단계, 그 다음에 표면화된
대립적 행동 내지는 갈등 상황 등을 기준으로 해서 분류한다. 그래서 개인 간의 갈등, 그 다음에 집단 간의 갈등 이렇게 구분하게 되겠죠. 이렇게 분리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개인 간의 갈등 다시 세 가지로 분류하게 되겠죠. 제일 처음에 나오는 것이 이제 좌절 갈등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목표 갈등이 생기겠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역할 갈등.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이제 제일 처음에 이제 좌절 갈등. 좌절 갈등을 보시면요, 개인이 동기화된 욕구가 기대 목표에 도달하기 전 방해를 받아서 일어나는 갈등, 이것을 좌절 갈등이겠죠. 목표를 세우는데 거기 이제 목표에 방해 요인이 생기겠죠. 그게 방해 요인이 생기는 것으로 인해서 좌절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좌절로 인한 갈등이 생기게 되겠죠. 그럼 이런 좌절 갈등에 이제 방어 기제로서 공격이라든지 내지는 그 목표를 처리한다든지, 그 다음에 고착 상태에 빠진다든지, 아니면 타협하는, 그러니까 난 안 돼 이렇게 좌절하는 상태가 되겠죠. 이러한 반응 행동, 이러한 것이 좌절 갈등으로 인해서 생기겠죠. 이런 것이 심리적 갈등으로 인해서 생긴다라고 정리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목표 갈등이 있겠죠. 목표 갈등은요, 바람직한 목표가 2개 이상일 때 선택 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이니까 2개 이상의 선택 요소가 있겠죠. 그 선택 요소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다. 그것이 목표 갈등이다. 목표 갈등은 세 가지로 분류하고 있죠. 첫 번째는 접근과 접근 갈등, 두 번째는 접근 내지는 회피 갈등, 세 번째는 회피와 회피 갈등,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겠죠. 첫 번째, 접근과 접근 갈등, 이것은요, 바람직한 목표가 2개 이상 있을 때 이때 생기는 경우가 되겠죠. 그래서 내용을 보시면 바람직한 2개의 목표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경우, 이것이 첫 번째 접근과 접근 갈등이 되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접근과 회피 갈등이겠죠. 이것은 유리한 것과 불리한 것이겠죠. 이 둘 중에 하나 선택해야 될 때 이때 접근 회피 갈등이 되겠죠. 그래서 내용을 보시면 유리한 것과 불리한 것 동시에 제공될 때 이러한 갈등이 생기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 회피와 회피 갈등, 이것은 아까는 이제 접근과 접근 갈등 같은 경우에는 바람직한 경우를 선택하는 것이 되겠죠. 반면에 회피와 회피 갈등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들을 선택해야 할 때 이때 발생하는 갈등, 이것을 회피와 회피 갈등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바람직하지 못한 2개 중 하나 선택해야 될 때 회피와 회피 갈등이 생긴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역할 갈등이겠죠. 역할 갈등은요, 내용을 보시면 일정 지위에 있는 개인의 행동에 대한 사람들이 갖는 기대, 이것을 역할 갈등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역할 갈등은 네 가지로 분류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역할 간의 갈등이 있겠죠. 역할 간의 갈등, 그 다음에 개인과 역할 갈등, 그 다음에 전달자 간의 갈등, 그 다음에 네 번째 전달자 간의 갈등,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겠죠. 첫 번째 역할 간의 갈등, 역할 간의 갈등은요, 동일한 개인이 맡은 2가지 이상의 역할 기대가 양립하지 못하는 경우에 발생할 수 있다. 그러니까 동일한 개인이 2가지 이상 역할 기대가 양립하지 못하는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것이 역할 간의 갈등이다. 그래서 예를 들면요,
야근과 가정, 화목과 분리할 수가 있겠죠. 어쩌다가 이제 야근할 수도 있겠죠. 야근할 수도 있는데 이것이 이제 반복되다 보면 이제 야근과 가족 화목 간에 이제 그러면 이제 야근을 자주 하다 보면 이제 가족 간에 화목이 없어지겠죠. 그러면 문제가 갈등이 생길 수가 있겠죠. 이것을 야근 가족 화목이 되겠죠. 이것이 역할 간의 갈등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개인 역할 갈등이겠죠. 개인 역할 갈등은요, 개인의 욕구와 가치가 역할 담당자의 기대와 상충되는 경우, 이때는 개인과 역할 갈등이 생기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전달자 간의 갈등이 생길 수가 있겠죠. 전달자 간의 갈등은요, 상이한 역할 담당자가 상충되는 기대를 주는 경우, 그러니까 상이한 역할 담당자, 예를 들면 그래서 상사가 바라는 기대와 부하가 바라는 기대가 서로 상충하는 경우, 이게 상충하는 경우에 전달자 간에 갈등이 생길 수가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죠. 이것을 메모해 두세요. 상사가 바라는 기대와 부하가 바라는 기대가 상충되는 경우, 이때 발생할 수 있는 것이 전달자 간의 갈등이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전달자 내의 갈등이 있겠죠. 전달자 내의 갈등은요, 동일한 역할 담당자가 상충되는 기대를 갖는 경우, 이때 생기는 갈등이 전달자 내의 갈등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개인 간의 갈등을 정리했죠. 그래서 개인 간의 갈등은 좌절 갈등, 그다음에 두 번째 목표 갈등, 세 번째 역할 갈등, 이렇게 생길 수가 있다. 그러면 두 번째 이제 집단 간의 갈등이 있겠죠. 집단 간의 갈등, 이제 개인에 대해서 정리했고, 이제 조직, 집단 간의 갈등이 생길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집단 간의 갈등은 세 가지로 분류하고 있죠. 첫 번째 이제 기능적 갈등이 있을 수가 있겠죠. 기능적 갈등. 그다음에 두 번째 계층적 갈등. 그다음에 세 번째 경쟁적 갈등이라는 것이 생기겠죠. 그래서 첫 번째 기능적 갈등을 보도록 할게요. 기능적 갈등은요, 가업이나 목표 또는 경계 역할의 비양립성으로 발생할 수 있다. 그래서 기능적 갈등은요, 기능이 다른 집단 간에 생기는 갈등이 되겠죠. 즉 기능적 갈등은요, 상호 위존적인 집단들 간에 발생할 수 있는 것이 기능적 갈등이 되겠죠. 그래서 기능적 갈등은 생산 부문과 그다음에 마케팅 부문 간의 갈등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생산 부문과 마케팅 부문 간의 갈등, 이것이 기능적 갈등이 되겠죠. 그러니까 서로 이제 생산 부문이 하는 기능이 있을 것이고 마케팅 부문이 하는 부분인데 이것으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갈등, 이것이 기능적 갈등이 되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계층적 갈등이 나오죠. 계층적 갈등은요, 조직 내 계층 간에 일어나는 갈등이 되겠죠. 그래서 지위라든지 그리고 권력 그리고 금전, 이러한 이 집단 간의 암투에서 발생하는 갈등, 이것을 계층적 갈등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 경쟁적 갈등이 나오죠. 경쟁적 갈등은요, 한 조직 내에서 여러 집단이 유사한 기능을 가질 때 발생하는 갈등이다. 그래서 내용을 보시면 특정 고객에 대해서 영업 1부와 영업 2부가 동시에 판매 활동을 벌이게 되는 경우, 이때 발생할 수 있는 것이 경쟁적 갈등이 되겠죠. 드라마 같은 데 봐도 이제 서로 같은 조직 내에서 이제 A팀, E팀 이렇게 나누죠. A팀, B팀 이렇게 나눠서 서로 경쟁하는 형태, 이라는 것이 경쟁적 갈등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개인 간의 갈등과 집단 간의 갈등을 정리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개인 간의 갈등은 좌절 갈등, 그다음에 목표 갈등, 역할 갈등이 있다. 그리고 집단 간의 갈등은 기능적 갈등, 그다음에 계층적 갈등, 경쟁적 갈등이 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첫 번째 갈등의 개념과 유형에 대해서 정리했고요. 그 다음 페이지 2페이지 보세요. 이제 2페이지 보시면 갈등의 요인이 나오죠. 갈등의 요인. 갈등의 요인도 세 가지로 분류할 수가 있었죠. 개인 간에 발생할 수 있는 요인이겠죠. 개인 간 갈등 요인.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집단 간 갈등이 있겠죠. 집단 간 갈등. 그다음에 조직 내 갈등. 이렇게 분리할 수가 있겠죠. 그럼 이제 하나씩 정리하도록 할게요. 제일 처음에 보시면 개인 갈등 요인이 나오죠. 개인 갈등 요인을 보시면 첫 번째 갈등의 관점이 나와요. 갈등의 관점을 보시면 전통적인 관점, 그 다음에 행동주의 관점, 상호작용 관점, 이렇게 분류하죠. 전통적 관점을 보시면 역기능을 나타내기 때문에 가능하면 피해야 된다. 두 번째, 행동주의 관점에서 보면 자연적이며 불가피한 것으로 본다. 그래서 적극적 역할할 수 있는 잠재력이 존재한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럼 세 번째, 상호작용 관점에서 갈등은요, 조직의 업무를 효과적으로 하는데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이렇게 세 가지 관점에서 갈등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이제 통제 위치, 통제 위치는요, 첫 번째 보상이라든지 그리고 강화 그리고 만족이 어떤 행위와 지식의 습득 그리고 활용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 그럼 이제 로토는요, 로토는 통제 가능성에 대한 각 개인의 믿음 정도라고 본 거죠. 즉 개인의 신념 체계라고 봤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권위주의적 성격을 가진 사람들이 있겠죠. 권위주의적 성격을 가진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은 지적으로 이제 경직이 되어 있겠죠. 지적으로 경직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남을 판단하기 좋아하고, 그 다음에 상사에게 잘 보이려고 하고, 그 다음에 부하에게는 매혹하고, 그 다음에 착취적 행동을 하며 변화를 싫어하고 변화에 저항한다.
이라는 것이 권위주의적 성격을 가진 사람들의 특성이 되겠죠. 이것으로 인해서 이제 개인 간 갈등이 발생할 수가 있겠죠. 그다음에 이제 네 번째, 인구 통계적 요인에 의해서 갈등이 생기겠죠. 그러니까 나이로 인해서 차이가 발생하겠죠. 연령, 그다음에 학력, 그리고 직위, 그다음에 근속 연수, 이러한 것으로 갈등이 생길 수가 있겠죠. 그다음에 두 번째, 직무라든지 그다음에 전공 분야, 이것으로 인해서 개인 간의 갈등이 생길 수가 있다. 원인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 이제 개인 갈등 요인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집단 간 갈등이 나오죠. 집단 간 갈등은 첫 번째 상호 의존성에 의해서 생길 수가 있겠죠. 상호 의존성. 그다음에 두 번째는 목표의 차이. 그다음에 세 번째 지각의 차이에 의해서 발생할 수 있다. 첫 번째 상호 의존성. 상호 의존성은요, 한정된 자원과 시간적 압박으로 인해서 갈등이 생길 수가 있다. 그래서 첫 번째, 한정적 자원에 대한 상호 의존성이 생길 수가 있을 것이고, 두 번째, 활동 시간의 상호 의존성에 의해서 갈등이 생길 수가 있다. 이것이 상호 의존성과 관련된 갈등이 되겠죠. 두 번째, 이제 목표의 차이로 인해서 갈등이 생기겠죠. 목표의 차이는요, 집단 간의 목표의 차이가 다른 경우.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지각의 차이. 그러니까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의 차이가 되겠죠. 그래서 의견 불일치의 요인이 될 수 있고, 공동 의사 결정이나 협력을 지연시키는 요인이 된다. 즉 지각의 차이는 의사소통의 차이, 즉 커뮤니케이션의 차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러한 커뮤니케이션 문제는요, 정보 전달 경로상의 문제가 있겠죠. 그 다음에 독자적인 정보원 내지는 시간 간의 차이 내지는 목표의 차이로 인해서 갈등이 생길 수가 있다. 이것이 집단 간에 발생할 수 있는 원인이 되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조직 내 갈등의 원인이 나오죠. 조직 내 갈등의 원인은 학자별로 이제 갈등 요인을 분리하고 있는데, 첫 번째 월튼과 더튼의 갈등 요인이 나오죠. 두 번째는 해리스의 갈등 요인. 세 번째는 두브린과 데슬러의 갈등 요인. 이렇게 분리할 수가 있겠죠. 첫 번째, 월튼과 더튼의 갈등 요인에 대해서 살펴보면요. 첫 번째, 가업상의 상호 의존성과 가업상의 일방적 의존성에 의해서 생길 수가 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고도 수평적 분화라든지 낮은 공식화, 그 다음에 한정된 자원에 대한 상호 의존성, 그 다음에 평가 기준과 보상 시스템의 차이, 이것으로 인해서 조직 내 갈등이 생길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의사결정의 참가, 그리고 성원들의 이질화, 그 다음에 지위 신분상의 불일치, 그 다음에 역할에 대한 불만이라든지 의사소통 왜곡, 이런 것으로 인해서 갈등이 생길 수가 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해리스의 갈등 요인이 나오죠. 해리스의 갈등 요인은 개인적인 차이, 그 다음에 지각상의 차이, 그 다음에 조직 기능상의 차이, 이렇게 구분하고 있죠. 첫 번째, 개인적인 차이를 보시면 기질적인 차이가 발생할 수 있겠죠. 기질적 차이, 그 다음에 교육, 그 다음에 문화, 사회적 배경으로 인해서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두 번째, 지각상의 차이는요, 지각상의 차이는 건의의 실추라든지, 그 다음에 역할 갈등, 그 다음에 부당한 대우 내지는 지위 불일치, 목표 차이, 이것으로 인해서 갈등이 발생한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조직 기능상의 차이가 있죠. 조직 기능상의 차이는요, 조직의 행동 제약이나 요구, 그 다음에 책임으로 인해서 생기는 갈등이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이제 두브린과 데슬러의 갈등 요인이 나오죠. 그래서 이제 두브린의 갈등 요인을 보시면 5가지로 구분하고 있죠. 첫 번째는 상호 의존성에 의해서 갈등이 생긴다. 두 번째는 목표의 차이,
세 번째는 제한된 자원의 경쟁. 그다음 네 번째는 역할 갈등. 다섯 번째 개인적 차이로 인해서 갈등이 생긴다라고 본 거죠. 그다음에 이제 데슬러의 갈등 요인. 데슬러의 갈등 요인은요. 첫 번째 상호 유전성과 공유하고 있는 자원, 그리고 목표, 가치관, 그리고 인식이 있어서의 차이, 이런 것으로 인해서 갈등이 생기겠죠. 그다음에 세 번째 권한의 불균형, 그다음에 네 번째 책임, 그다음에 역할 등에 대한 모호성으로 인해서 갈등이 생긴다, 이렇게 정의되고 있죠. 이것에 대해서 갈등의 요인에 대해서 정의했죠. 갈등의 요인은 크게 세 가지 요인으로 생긴다. 개인 갈등 요인, 집단 간의 갈등, 조직 내 갈등이 생긴다. 이러한 원인에 대해서 정리를 한 거죠. 그래서 여기까지 정리하고 잠깐 쉬었다가 이제 갈등 해소 기법 그 방안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할게요.